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7월 15일 수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2시 3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사실 그 전부터도, 현재 이러한, 현재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지수 상승 장세가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봐왔던 대로, 어느 정도는 시현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현재 미국 증시와 대비 좀 해보면, 뭔가 조금 묘한 측면도 좀 있어요. 자, 미국 증시는 일단 간밤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 증시가 얼마만큼 강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 연일 현재 5만 명, 7만 명 이렇게 현재 재확산되는 분위기, 냉정하게 보면 사실 상당히 심각할 수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현재 주가는 또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나칠 정도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급락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근데 테슬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현재 웬만한 기술주들, 웬만한 바이오주들도 그 논란에 결코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에서 테슬라의 그 쇼크는 상당히 큰 악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근데 그것조차도 현재 미국 증시의 상황이나 분위기로 봤을 때 대형 악재가 될 소지는 없다.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자, 하지만 그러한 대형 악재조차도 불과 그렇게 오랜 악재로 작용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죠. 하루 이틀 만에 그 악재가 해소되거나 봉합되는 최소한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그 이상의 악재가 나올 소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자, 미국 증시는 보다 탄력적으로 현재 썸머 랠리를 거쳐서 내년도 금년 연말 또는 내년도 연말 연초 장세를 향해 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하는 점이 일단 전제가 되고요. 다만 최근 이틀 동안 어제 그제 미국 증시는 사실 나스닥이 좀 불안하게 움직였고요. 대신 다우지수가 훨씬 더 탄력적이고 또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그러한 이제 다우지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나왔던 이 모습은 추세적인 현상이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차피 미국 증시가 그렇게 추세 상승을 한다. 또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간다. 라고 전제했을 때 그 시장의 주역은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마가라고 하는 종목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 아마존, 구글 같은 또는 페이스북 같은 또 넷플릭스 같은 자 그런 종목들이 계속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4차 산업혁명과 또 현재 언택트라는 개념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의 주인공은 나스닥이다 하는 것은 명약관화하죠. 그를 보듯 뻔한데요. 근데 우리 시장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시장은 여태까지 지난 3월 달부터 7월 초까지 현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좋았고 거기에 그를 구성하는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이 상당히 뜨거울 정도로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좀 달라질 소지가 없다는 것이죠. 일단 시장별로 본다면 아마도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와는 좀 다르게 현재 코스닥이 압도하는 시장이 계속 나오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어느 정도 어깨를 맞춰가는 균형을 잡아가는 그런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미국의 마가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대부분은 큰 종목들은 코스닥이 아닌 코스피로 좀 들어와 있죠. 근데 현재 그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또 어딥니까?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다시 이 코스피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를 봤을 때 양시장 공이 비슷하게 올라갈 수가 없다 하는 건데 자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그전과 좀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여태까지는 완전 개인들이 선호하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한다면 오늘도 그런 모습이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서 대형주들이 어느 정도는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모습은 추세적으로 진행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이런 관점이에요. 따라서 어쨌든 저희도 중소형주의 상당한 비중을 할당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지만 앞으로는 안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 큰 종목들에 상당한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하는 관점으로 약간은 조절을 하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일단 윤곽을 잡아놓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오늘 체크할 이슈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가 있어요. 일단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이슈가 있죠. 또 중국의 화웨이가 있습니다. 미국과 또 영국이 화웨이를 자꾸만 건드리고 있죠. 그것과 관련돼서 5G가 또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5G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뜨겁게 오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들 좀 잠깐 스크린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인데요. 사실 삼성 주가도 냉정하게 본다면 그렇게 만족스럽게 올라가는 정도까지는 아니죠. 더군다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경쟁적으로 대규모로 삼성전자를 쌍끌이 형태를 매수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가 아주 높은 것도 아니므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나 이런 정도의 수급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불과 2% 정도가 아니라 3 내지 4% 이렇게 올라갈 만도 할 텐데 도대체 그런 정도까지는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조차도 우리가 예상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왜 그런지 또 이러한 약간 답답하게 또 굶지게죠. 굶지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건지 또 언제부터 조금 더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 수순이 나올지 이런 것에 대한 윤곽을 잡아보도록 하고 그와 관련돼서 포트폴리오 조절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급등하는 그 순간이 될 때에는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도 속도를 낼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지금 당장은 그들 종목도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좀 답답하게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버릴 것이 아니라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결론도 거기서 도출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그 정도까지만 보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슈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돼서 현재 미국 상황을 보면 여전히 만만치가 않죠. 연일 뭐 6만 명, 7만 명, 한국으로 따지면 그게 인구 대비로 봤을 때 10,000명이 한국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니까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였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자, 그런 가운데 캘리포니아가 또 부분적으로 락다운, 봉쇄로 들어갔다는 지적도 있고 해서 여전히 그것이 악재가 될 만도 할 텐데요. 하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호재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모데나라고 하는 업체. 얼마 전, 한 달쯤 된 것 같습니다. 모데나라고 하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현재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유력하다는 것이죠. 모든 환자에 대하여 항체가 생겼다는 건데요. 일상 끝나고 이상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상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적용이 돼서 7월 27일 날 임상 3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면 아마 임상 3상 완료되고 또 품목 허가를 받는 데까지는 불과 몇 개월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 이전에 백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력한 백신이 될 것 같죠. 참고로 전 세계 현재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이 한 200여 군데 있다고 해요. 국내에도 몇 군데 이제 제넥신이나 또 SK케미칼 같은 데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자, 근데 우리나라 백신 업체에 경쟁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 백신에서 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테마주들은 단기적인 테마주로만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IB, 인터내셔널 뱅크,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JP 모건 체이스 같은 데 있죠. 또 현재 뭐 CT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들 업체들의 지난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그래요. 깜짝 실적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또 지난 5월달까지 물가가 지난달 대비 전달 대비로 급락했던 그런 흐름에서 벗어나서 6월달은 5월달 대비
0.6% 올라갔다는. 물가가 올라오는 게 지금 현재는 좋은 거예요. 0.6%. 그래서 이런 정도라면 미국 증시가 현재 지금 신체 질곡에서 벗어나서 확연한 현재 지금 회복세로 접어들었다. 현재 미국 주가, 미국 증시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정당화시킨다. 이런 호재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사실 미국과 중국 관계의 관계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또한 대형 악자인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대중 중국에 대한 회계협정 파기 및 중국 기업의 뉴욕 증시 상장 차단까지 현재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미중 관계가 더 나빠진다는 것이니까 대형 악재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반대로 영국이 현재 미국이 입장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화웨이의 장비를 철거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이 바람에 국내 기업들, 삼성전자도 그에 해당이 되고요. 5G 장비 업체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대형 호재가 돼서 국내 5G 업체들이 난리가 났다. 현재 그동안 움직이지 못했던 KMW 및, 그리고 또, 오이솔루션,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제1차적인 호재가 됐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죠. 현재 그 대통령 주관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가 있었죠. 2025년까지 160조 투입을 한다. 10대 과제를 선정하게 되었고요. 10대 과제 중 3대 핵심 분야를 고른다면 디지털, 그린, 안정망이라는 것. 수혜 분야는 원격, 소프트웨어 쪽, 원격 진료도 있고요. 원격 교육도 있겠죠. 로봇도 있고요. AI, IoT, 사물 인터넷, 신재생, 수소차, 전기차, 5G, 여기에도 5G가 들어요. 이게 5G 2종 호재가 되는 거죠. 현재 화웨이 호재와 그리고 한국판 뉴딜 호재 두 가지 호재가 동시에 작용됐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자 이쪽인데요. 가만히 보면 기존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테마나 거기에 해당되는 주요 종목들하고 중첩이 되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네이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종목도 한번 차트를 한번 봐야 되겠죠. 차트도 보면서 간단하게 스크린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 지금 보세요. 지금 WTI 가격 0.47% 올라왔어요. 그래서 40달러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되고 있는 듯한 부러운 분위기인데요. 잠깐 원달러 환율을 보도록 하죠. 상당히 견조합니다. 오늘 음봉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음봉 나오는 게? 네, 음봉 나오고 있죠. 좀 가파르게 내려오는 게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약 5원 정도 내려가서 원달러 환율의 기준선인 1200원에 지금 걸쳐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삼성전자 등 이렇게 IT 대형주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환차익에 대한 매력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소지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 모습은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도록 하죠. 베이시스인데요. 자, 베이시스가 어제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까지 갔던 그런 베이시스가 현재 플러스로 반전되고 그 상태에서 플러스 0.3, 플러스 0.4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은 상당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선물시장 참가자들이 뭔가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즉 롱으로 숏 포지션 반대, 지수가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는 것을 롱 포지션을 취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롱으로 베팅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선물 쪽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선물 시장의 분위기가 그쪽으로 잡히는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지금 플러스 0.3 이상 된 적이 벌써 한 4개월까지 된 것 같습니다. 4개월 이후에 지난 3월달 이후에 단 한 번도 플러스 0.3, 플러스 0.5를 넘겨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뭔가 지수 상황이 확연하게 바뀔 소지가 높다는 것을 심리 상태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으로 해석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스쿱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형태로 순매수한다는 건데, 자, 기관을 보세요. 기관이 6월 15일 이후에 7월 14일 약 6거래일 동안 기관이 그중에서도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가 약 7,100억 원을 순매도했던, 순매도는 아니에요. 금융투자가 6거래일 동안 7,100억 원이 아니고 9,300억 원, 거의 1조를 매도했던 주체가 시장을 약간 좀 뭐랄까요, 시장 발목을 붙잡은 주체가 바로 금융투자입니다. 걔네들이 1조 9,300억 원이나 매도했던 애들이 지금 당장 오늘 하루 뭐가 바뀌었길래 4천억 가깝게 초대 규모로 매수한단 말이죠. 뭔가 그네들도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아주 민첩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신속하고 뚜렷하고 또 대규모입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하고요. 자, 외국인들도 중요해요.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 현재 계속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15일 삼성전자에 국한해서 봐야 되겠네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난 6월 15일 이후에 7월 14일까지 정확히 한 달 동안 삼성전자에 대하여 그동안 외국인들은 꾸역꾸역 표현을 하죠. 적극적으로 대규모로 매수했던 것은 아니고요. 대략 한 7,100억 원 정도로 순매수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만 해도 여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오른쪽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그림입니다. 자, 어제도 1200억 정도 순매수했고, 오늘은 더 큰 규모로 거의 2000억 가깝게 또는 넘게 순매수하는 모습이며, 오늘까지 5거래 연속 순매수인데, 이러한 순매수 기준은 그간 한 달 동안에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건데, 최근으로 현재 연속 순매수일 수도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또 금액도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이 모습은 말이죠. 지난 6월 중순까지 그렇게 줄기차게 한때 7조 5천 정도까지 매도했던 그 외국인들이 뭐가 바뀌었길래 삼성전자를 6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꾸준하게 계속 매집을 해왔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에 아예 노골적으로 대규모 매수하는 것은 대체 뭐냐 하는 거죠. 그만큼 삼성전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들이 순매도를 해요. 단기적으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순매수하고요. 시장의 색깔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태까지는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이 순매수했지만 지금은 달라진다는 것을 이에 따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주도하고 또 코스닥은 개인이 주도를 하는데 양쪽 지수로 봤을 때 균형을 이루겠지만 전반적인 시장 탄력으로 봤을 때에는 대형주 쪽, 특히 그 중에서도 IT 쪽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수 시장을 좀 봤고요.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시세판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세판을 좀 보고요. 시장별로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미국은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비교했을 때 다우지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그리고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특색을 보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전통산업이나 경기 민감주, 대형주들이죠. 그들이 성장주보다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일시적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또 재밌는 것이 똑같은 IT를 하더라도 지난 3, 7월 달에 한때 부진했던 종목들은 상당히 좋은 반면에 3, 7월 달에 좋았던 종목들은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단 뭐 오늘 특별한 악재가 없는데도 대형주 중에서는 네이버도 살짝 약세고요. 코스닥이 어딥니까? 카카오도 좀 살짝 약세이며 또 SKC도 살짝 약세란 말이죠. 원래는 이들 종목은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EUV 관련주 중에 EUV 시리즈 제 3탄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던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도 살짝 약하고요. 또 제 5탄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 PSK이죠. PSK도
살짝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현재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이 약간 쉬는, 최근 들어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도 넷마블인데, 넷마블에 해당되는 자체 악재가 없는 가운데 시장 분위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CJ제일제당 떨어져요. 악재가 없었거든요. CJ제일제당, 농심, 더 나가서 극단적으로 크게 흔들리는 종목들은 어제 급등을 했던 녹십자, 또 부강약품, 또 뭡니까? 최근에 신풍제약, 뭐 동국제약은 아닌가요? 동국제약, 이런 종목들은 뭐 치료제와 관련된 테마가 붙어 있는 종목들이죠. SK케미칼도 급락하잖아요.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이게 시장 판도가 바뀔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급등했던 종목일수록 그 진폭이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아무리 뜨겁게 달아오르고 뭐 올라갈 만한 명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 종목을 단기를 한다 하더라도 쫓아가면서 매살 때가 아니고 오히려 매도를 고려할 때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 종목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장에서는 점잖은 종목 위주로, 정석적인 종목, 지금은 정석적인 종목이 움직일 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뭐 요소를 찾거나 특별한 어떤 개별 종목을 찾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결과가 안 좋을 소지가 높은 것이고, 더 나빠지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석적인 종목을 가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여태까지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정석적인 그러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전통산업주들이 나름대로 강세를 보이는 재미있는 것은 현대차. 현대차 상당히 뜹니다. 기아차, 현대모비스, 또 현대미아, 만도입니다. 현대차가 떠요. 아마 모빌리티, 어제 정의선 부회장인가요? 그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모빌리티가 강조가 됐습니다. 모빌리티는 사실은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현재 실력을 갖춘 상태에서 현재 굳이 자동차 쪽에, 특히 미래의 모빌리티 관점에서 뭔가 비전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보다는 모비스가 조금 더 나아 보입니다.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유화 말씀드렸죠.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유가가 올라오고 증시가 좀 뜨죠. 증시만 뜨는 게 아니라 경기도, 사실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중국 경제가 현재 시점 가장 탄탄하고 가장 또 회복 속도가 빠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석유화학이나 철강, 이런, 철강도 실적은 대단히 안 좋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뭡니까? 현대제철, 또 현재 포스코 이런 종목들도 올라오는 것도 그런 것에 배경이 된다. 현대제철은 뭐 8%나 올라오는데 아마 현대차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포스코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않죠. 여전히 이 부분은 실적과 관련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라는 건데, 다만 포스코 케미칼은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현재 경기 회복이나 유가 안정, 중국 모멘트 작동되는 것이라는 것도,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왜 이들 종목이 뜨는가 하는 것에 현재 배경으로 작동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주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코스닥은 개인,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 거래소 시장은 외국인과 펀드, 기관 쪽이죠. 그네들이 시장을 장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낙폭과대 상태나 아니면 전통 제조 분야에 있는 대표 종목들을 매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은 삼성전자한테도 득이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 5G 주들이 뭐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뭡니까? V솔루션이고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그리고 뭐 현재 그동안 좀 무겁다 해서, 사실 뭐 그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워낙 무거워서 현재 계속 말씀드리는 게 어려웠던 종목이었었는데, 현재 KMW가 8%나 올라가고 있죠. 그중에 제가 강조드렸던 종목은 오이솔루션 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이솔루션이나 부분적으로 유비코스까지도 가능하다 했던 건데, 유비코스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올라가는 배경은 두 가지죠. 한 가지를 말씀드려서 화웨이와 관련된 반사익이다. 하나는 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뜨는 것이다 하는데, 이런 정도로 하면 사실 약간 문제가 됐던 것이 그 통신 3사의 투자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향후
금년 2분기까지가 아니라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 베이스는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실적은 나쁘다는 것이죠. 도와준다면 내년 상반기, 거쳐 하반기 정도나 돼서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수출 관련주는 좀 다를 것이다 해서 오이스로서 말씀드렸고요. 이들 종목이 이 두 가지 호재에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과 결부화해서 본다면 이 중에 일부 종목은 해볼 만도 하겠습니다. 다만 쫓아가면서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령 오이스솔루션 같은 경우 있는 분들은 갖고 계시되 만약에 현재 맥점에서 타이밍을 잡는다라고 했을 때는 5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아야지 5만 7천 원 넘어 잡는 것은 부담이 된다 하는 것인데 다른 종목과 같이 응용해서 보시고 다만 현재 갖고 있는 물량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될 그럴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분위기도 비교적 유리한 상태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중소형주들이, IT 중소형주들이 산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현재 통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특히 반도체가 그래요. 올라가는 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건 떨어지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은 넷페스, 많이 올라가는 종목 중에 현재 빠지는 것은 EUV 시리즈 중에 먼저 움직였던 FST, 또 동진세미캔, SNS텍, 그 SKC는 뭐 약간 이거는 이제 2차 전지니까 약간 별도로 생각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PSK도 약간 약하죠. 근데 먼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들 종목 말고요. 지금 제우스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EUV 제 4탄이다라고 해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한솔케미칼입니다. 한솔케미칼이 올라오죠. 이 종목은 13만원 이하에서 잡으면 아주 좋다했던 건데 어쨌든 또 올라와요. 사실은 이 종목 지금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5탄의 후보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5탄의 후보는 일단 뭐 유진테크 그래도 안 가고 있죠. 원익 IPS 그리고 테스 그리고 월덱스는 좋죠. 월덱스 ISC인데요. 이 중에 ISC를 제6탄 EUV 제6탄 5탄은 이제 그 PSK라고 말씀드렸고 6탄은 이 ISC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ISC 이왕 얘기가 됐으니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죠. 테스트 소켓은 테스트하는 장비가 아니고요. 테스트를 하는 부품 성격을 갖고 있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소모성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 소켓을 하는 업체가 사실 두 개의 업체가 있는 하나는 리노공업이고요. 하나는 ISC인데 ISC는 주로 D램용 소품종 다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하는 쪽에 유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D램의 패키지를 테스팅하는데 많이 쓰인다는 것이죠. 소모품성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동안 D램 쪽이 좀 약했거든요. 근데 향후 좀 언택트를 마주해서 D램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하는 것. 특히 삼성전자는 D램의 미세화 공정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EUV 공정을 지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죠. 그과도 관련돼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ISC입니다. 코드번호 095340. 이 종목을 6참으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다만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만원 이하에서 타이밍을 노려보자 하는 것이고 그래도 좀 매수하고자 한다면 부분적으로 매수 약간만 발만 담그는 정도로 맛만 보자 하는 정도로만 기존에 다른 종목도 있기 때문에 현재 뭐 IS에 뭐 상당 비중을 준다든가 이럴 필요까지는 없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나 지금 매수한다면 약간만 발만 담그는 그런 정도로 매수한다 이런 정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도록 하죠. 6탄 후보까지 말씀드렸고,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꿈틀대요. PI 첨단 소재. 우리가 이제 뭐, 또 적극적으로 매수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MT넥스는 유력합니다. MT넥스는 말씀드렸었죠. MT넥스, 파워로닉스, 심지어는 파트론까지. 이 중에서 제 1순위 매수 대상은 고른다. 라고 했을 때는 MC넥스. 그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MC넥스는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까지 섭렵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현재 지금 휴대폰 카메라와 관련된 모멘텀 외에 자동차 카메라품과 관련된 모멘텀이 더해져 더욱더 좋은 평가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삼성전자가 조만간 8월 5일날 현재 뭡니까 그 갤럭시 시리즈 언팩 행사를 하므로 타이밍도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35,000원 이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MC넥스. 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이들 종목도 관심을 좀 둬야 되는. 근데 종목을 너무 이것저것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주력을 삼성전자, 또 뭡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쪽으로 계속 가되, 다만 개별 종목을 그중에 5개 내지 10개 정도 한다 했을 때 그중에 한 종목으로 이들 종목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장 상황에 대한 특징에 대한 판단이었고요. 마지막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요. 자, 일단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뭐 다 보도록 하죠. 한국판 요들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자막에는 글씨가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언택트와 관련돼서 네이버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언택트와 네이버, 카카오, NHN 사이버 결제, 또 KG 모빌리언스, 기타 등등, 또 원격 의료와 관련돼서 알소프트 의미가 있는 업체고, 비트컴퓨터, 인성정보, 유비케어, 케어랩스, 여기 다 의미가 있는 종목. 이 중에 알소프트가 가장 의미가 있고요. 유비케어가 그는 실적이 뒷받침된다 말씀드린 바 있었고, 신재생 쪽에 또 태양광 쪽으로 OCI, S에너지, 현대에너지, 그리고 동국 SNC는 풍력이죠. 유니스는 풍력인데, 이 중에서 사실 실적과 관련돼서 사실 가장 그 경쟁력이 떨어지는 쪽은 오히려 폴리실리콘 같아요. 그래서 OCI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하나솔루션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수소자까지 같이 하고 있죠. 또 하나솔루션은 자체 화학소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굳이 찾는다면 S에너지 정도가 좋습니다. 전기에너지도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 정도가 조금 나은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간에 중국이라고 하는 벽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글로벌 관점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좋은 수익성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내수 시장은 상당히 좁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런 여건 속에 있는 상황이라 정책은 수혜를 받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수혜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그 정도까지 따라서 현재는 철저하게 단기로만 봐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다만 신재생 쪽에서 보면 수소차나 전기차 늘었네. 수소차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움직이는 일진다이아는 수소 탱크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나머지 두산, 피올셀, 세종공업, 교성중업 전부 다 장기로 봤을 때 유용하지만 단기로는 실적과 관련돼서는 현재 모멘텀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전기차가 더 가깝다는 건 전기차는 다 알고 계실 거고, 한 가지만 더 관심 종목 추천이 아니고 봐야 될 종목은 나라 MMD 정도가 된다는 거. 좀 이따 차트를 보도록 하죠. 그리고 빅데이터 쪽에 삼성 SDI, 롯데정보, KINX 정도, 이것도 사실은 지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종목이 있더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AI 관련으로서 로보로보, 유진로보, 로보스타, 오픈베이스 등이 역시 그냥 테마주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런 정도만 보시면 되고, 5G와 관련된 종목은 앞에 얘기해서 생략하더라고요. 자, 결론은 이겁니다. 펀더멘털보다는 정책 모멘텀 때문에 그들 종목들이 반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현재 외국 기관들이 좋아하는 종목도 아니고 일반 개인들이 선호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대상 종목 수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종목장에서 활약이 펼쳐지면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도,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대단히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까지 손을 보이는 것은 굳이 필요 없다는 것이고요. 아무리 그들 종목 더 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와 관련 아쉬울 필요가 없는 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현재 한국판 유들과 관련된 수혜 대상 종목의 상당수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또 그 중에서 일부 종목은 저에게 추천 종목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만, 만약에 어떤 특별한 종목이 있을 때 그때는 편입하더라도 굳이 그들 종목에 너무 너무 집착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언제쯤 급등할 것이냐 하는 주제를 놓고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현재 당장 느린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장 지수가 약간 부담이 되죠. 미국 증시도 우리 증시도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올라가기에는 지수에 자꾸 걸리죠. 그런 문제 다수 있고요. 또 현재 삼성전자 가파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부분적으로 들어오는데 초대규모 하루에 2천억, 3천억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올 만한 상황이 아직은 안 돼 있죠. 그리고 환차익용 매수도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건 아까 원달러 환율을 통해서 봤고요. 그리고 개인들의 대규모 차익 매물, 이게 커요.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하여 뭐 한이 맺힌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정도라도 만족하겠다 하는 것으로 대규모로 몇천억 단위로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다는 것. 그 매물 압박이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단기적으로 못 간다는 건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그 매물을 어느 정도 소화했을 때 탄력에 나올 것이냐를 계산해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죠. 그걸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태까지의 삼성전자에 대한 개인의 누적 순매수는 금년 초부터 어제까지 약 8조 4천 정도가 됩니다. 원래는 9조가 넘어갔던 건데 최근 1개월 사이에 약 1조 원 정도를 매도해서 8조 4천 정도로 좀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 50% 내지 60%는 금년 중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나머지 50% 정도는 장기 투자 관점에 계속 장기 보유할 종목이니까 단기로 투자했던 그 물량만 빠져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도 현재 40 내, 50 내 60% 정도 비중은 될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물량, 금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의 총 규모는 약 4조 내지 5조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그 4조 내지 5조 원 전부 다가 한꺼번에 다 나오는 것은 아니죠. 당장 급한 단기적인 매물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유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한 2조 내지 3조 원 정도 아주 대규모의 매도가 나오는 공격적인 매도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시기에 나올 수 있는 총 규모는 2조 원 내지 3조 원 정도 된다는 건데, 이런 정도라면 현재 외국인들을 매수하는 규모나 그에 동참하는 기관들의 매수 규모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자, 외국인이 단독으로 순매수한다라고 한다면 한 1개월도 더 걸겠죠. 1 내지 2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 즉, 현 7월달 넘어 8월 중순 넘어 9월달 정도 돼서나 그 물량, 일반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를 하고 그때부터 조금 가벼워질 것이다 예상해 볼 수가 있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 상태에서 외국인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들까지 같이 가세해서 매수를 하면 그럼 얘기는 또 달라진다는 거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가면 더 단축이 됩니다. 그랬을 때 빠르면 1개월 내, 더 빠르면 아마 7월 말, 그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컨퍼런스 콜 리더가 말씀드렸죠. 그때쯤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올라가서지, 즉 하루에 1 내지 2% 간신히 올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3% 이상, 많을 때는 5%, 심지어는 8% 이렇게 올라가는 수순이 그때부터 조금씩 무르익는다. 처음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말에 가면 갈수록 물량 품귀 형상이 약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나오면서 올라갈 것이다. 이런 예상, 그런 시나리오고요. 그랬을 때 삼성전자는 아마도 보수적으로 봤을 때 8월 중순 내지 9월 중순까지 주가 흐름은 지금 현재 주가 54,000원, 55,000원 정도 수준에서 6만원대, 62,800원이 정고점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좀 약간 답답할 정도로 좀 느릿느릿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9월 중순 이후에 예, 빠르면 더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9월 중순 이후에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도 없다는 건데, 그랬을 때 주가는 72,000원 내지 8만원, 6만원에서 현재 6만원 정도 수준에서 9월 말 정도, 9월 중순 때는 6만원쯤 되겠죠. 6만원에서 72,000원 내지, 원래는 7만원 받던 건데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5,000원 내지 더 잘 가면 8만원까지 그 보폭을 좀 넓혀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갈 소지가 높다. 이런 관점. 당장은 느리게 움직이지만 9월달 넘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인데 상황에 따라 그 시점이 좀 빨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 삼성전자는 매도하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 어차피 장기 종목이지만
단기적, 중기적 관점에서 도 여기서는 절대 매도를 할 때가 아니고 거꾸로 더 매수할 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뭐 그런 정도입니다. 자, 일단 오늘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문의사항은 이쪽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오고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아, 전화보다는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도 얘기를 길게 했죠. 예.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 계속 드리고요. 자, 시장을, 종목을, 이런 장세에서는 뭡니까, 다운탑 방식으로 보면 안 되고요. 탑다운 방식. 현재 시장 거시를 보고, 시장을 보고,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읽어야 되고, 그리고 종목을 봐야 돼요. 그래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전에 제가 보초쓰기를 말씀드렸죠. 보초쓰기 안 한다는 것이죠. 보초쓰기 하는 게 사실 그것도 위험입니다. 엉뚱한 종목에 들어가서 언제 올라갈지도 모를 그런 종목은 마냥 기다리는 게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말이죠. 확실히 좋은 종목 위주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유지하면서 보시면 지금 당장은 느리더라도 결국 상당한 좋은 성과로 귀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